자,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8항 보시면 우리 저 52페이지죠. 한글 맞춤법 38항 보시겠습니다. 아, 오, 우, 으로 끝나는 용언에 이게 이어가 결합할 때, 자, 그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36항과 37항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제 38항 보시면 이게 저 주말 표기, 그 아래 그 박스, 저 상자의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38항, 아, 오, 우, 으 뒤에 이어가, 이어라고 하는 것의 이는 피사름 전미사죠. 그 다음에 어 같은 경우에는 어미 어입니다. 이런 것이 어울려서 줄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래서 이어를 한꺼번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거는 저기 그 피동 전미사와 피사동 전미사와 그 다음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본말 준말에 싸이어가 세어가 됐고 싸이어가 되었다. 자, 싸이어가 세어가 되는 거는 바로 37항의 내용이죠. 뒤에 그 저 어간과 그 저기 어근과 뒤에 전미사 이가 결합해 가지고 세어가 될 수 있다. 요거 세가 될 수 있다. 37항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싸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가 결합하여서 용언과 어가 결합하여 가지고 그래서 여가 될 수가 있다. 3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뭐 그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또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칠판이 보면은 대단히 정말 필요한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21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실마다 칠판이 붙어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이거 뭐 거의 1900년대부터 계속 붙어 있던 거 아닙니까? 하여간 참 요 칠판이라는 게 참 유용합니다. 자, 어쨌든 그냥 그 곁다리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싸에 뒤에 사실은 이제 이어라고 써놨습니다만 사실 이어 이렇게 다 독립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요게 하여간 싸에 이어가 결합했을 때 앞에 거 줄어들 수 있고 뒤에 거 줄어들 수 있다. 뒤에 것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38항의 내용이고요. 요게 38항. 자, 그런데 요 앞에 게 줄어들어서 세어가 될 수 있다. 요게 몇 항입니까? 요게 37항의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이 어가 결합해가지고 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그냥 싸 결합해가지고 요거는 36항의 내용. 자, 그래서 싸이어 이렇게 양쪽으로 줄어들 수 있다. 38항. 그 다음에 세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맞고 싸이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맞고 요게 그 하여간 그 다시 한 말씀드리면 38항의 내용은 36항과 37항을 결합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저기 띄어, 보이어, 보이어. 그러니까 띄어는 띄어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띄어쓰기, 그 띄어쓰다 이런 거 있죠. 띄어놓다 이런 것, 이런 거는 뜨여쓰기, 뜨여놓다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띄어만 붙여놓은 거예요. 띄어만 그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어, 배어, 보여. 그 다음에 쓰이어, 쓰여, 쏘이어, 쇠어, 쏘여, 트이어, 티어, 트여. 그 다음에 누이어, 뉘어, 뉘어 이런 식으로 누여 이런 식으로 누여 놓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누여 놓다만 보통 가능한 줄 알았는데 누여 놓다도 38항에 따르면 맞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설 보시겠습니다. 1번 이가 앞 어간의 음절에 올라붙으면서 줄어지기도 하고 이게 37항의 내용이죠. 뒤 음절에 이어지면서 줄어지기도 한다. 이게 36항의 내용.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박구이어가 박귀어가 될 수도 있고 박구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상 줄어드는 박껴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구여가 더 줄어들어가지고 박껴가 되는 것 그거는 박귀어가 또 줄어들어서 더 박껴가 되는 것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발음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써지지도 않아요. 쳐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귀어로 아니면 박구여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것만 맞는 줄 아시는데 박구여도 맞습니다. 박구여도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2번 노이다 있죠. 노이다의 준말
뇌다의 경우에는 뇌어로 적지만 노이어가 줄어진 형태는 노여로 적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게 노이다 같은 경우는 앞에 게 줄었을 때 히읗 떨어져 가지고 뇌다로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뒤에 게 줄어들 적에는 노타의 그 원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여 이렇게 히읗 떨어뜨리지 않고 노여 히읗 붙여가지고 노여로 그렇게 써줘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다만 띄어쓰기, 띄어쓰다, 띄어놓다 따위는 관용상 띄어쓰기, 띄어놓다, 띄어쓰다, 띄어놓다 같은 형태가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띄다 같은 경우는 뜨이다 같은 경우는 띄다만 된다. 뜨여가 거의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그리고 뜨이우다, 쓰이우다, 트이우다처럼 이유가 결합하는 경우 있죠. 이유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앞에 거하고만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유가 붙는 건데요. 이어가 붙는 게 아니라 이우가 붙는 거죠. 이유가 붙는 경우는 좀 그 앞에 거하고만 결합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게 뜨다에 이번에는 이어가 아니라 이우가 결합했군요. 이우. 예. 이거는 저기 그 피도 사동입니다. 사동. 예. 그다음에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이유가 결합할 때는 뜨이우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앞에 거 결합해서 띠우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뒤에 거 결합해 가지고 요게 유가 되잖아요. 유가 되니까 뜨유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지금 저기 38항 내용이 앞에 거 결합하고 뒤에 거도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그 이론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뜨이우로 쓰는 것 요거 안 됩니다. 예, 이유가 붙을 때 무조건 앞에 거하고만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띄우 요것만 가능합니다. 뒤에 거 붙은 것도 요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가 결합할 땐 앞에 거 뒤에 거 다 결합하는 거 가능했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저기 본말도 다 가능했고, 그런데 이우가 결합할 때는 앞에 거하고만 결합을 시켜야 된다. 무조건. 예, 이렇게 본말도 안 되고요. 심지어 본말도 안 됩니다. 뒤에 거 결합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요거를 약간 이유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 그렇게 이어하고는 다르다라는 것. 그것도 그 저기 파악을 요게 4번의 내용이니까 요걸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저기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싸이어가 세어가 되는 것, 이 37항 내용이죠. 싸이어가 되는 것 36항의 내용이었고요. 둘 다 맞다는 것이 바로 38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어와 싸이어 둘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이어는 페어와 파이어가 있는데 둘 다 맞죠. 그래서 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쓰이어, 자, 이어가 붙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결합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씨어와 쓰여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꾸이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맞고요. 바꾸여로 쓰는 거 맞고, 그렇지만 바뀌어라고 쓰는 것 안 된다고 그랬죠. 더 이상 줄어드는 거 안 됩니다. 바뀌어라고 쓰는 건 근거 없는 표기입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꾸이어라고 쓰는 거 이것도 맞아요. 이거 제일 앞에 본말, 이것도 본말이니까 맞습니다. 이유일 때만 본말이 틀리고, 이렇게 이어가 붙을 때는 그 본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보시면 노이어 있죠. 노이어가 뇌어가 되고, 그 뇌어가 되는 것 요거 맞죠. 그러니까 그 노타의 이가 결합하면 히읗이 떨어지면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37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어가 맞는데, 여기서 더 줄어드는 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히읗이죠. 히읗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히읗의 공간을 뭐 공간이라고 그러기도 그런데 하여간 더 이상 노타 같은 경우에는 그 히읗이 원래 붙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뇌라고 더 이상 줄어드는 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뇌어만 맞고 두 번째 2번 뇌는 틀리고요. 3번 노여는 뒤에 거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그렇지만 뒤에 거 결합했을 때 히읗 떨어뜨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이라고 보면 1번과 3번만 맞다. 2, 4번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X, 요거는 예외죠. 띄어놓다 있죠. 띄어놓다는 이제 그 이론상은 뜨여도 가능하지만 띄어만 요거 그 뜨다에
이어가 결합할 때는 약간 앞에 것만 결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통 쓴다. 그래서 띄어놓다와 띄어놓다는 띄어놓다만 맞고요. 그 다음에 뜨여 쓰다는 요거는 안 되는 표기다. X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뜨이우어, 이번에는 이우가 결합했네요. 이우 플러스 어가 또 결합했네요. 이럴 때는 이우 같은 경우는 앞에 것만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뜨이우어 이런 식으로 본말도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요. 1, 2, 3, 4번으로 치면 1번 안 되고요. 뜨유어 요거 뒤에 거 결합하는 거 안 됩니다. 2번도 안 되고요. 띄우어 요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기 그 앞에 거 결합하는 거 3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뒤에 두 개가 결합하는 거 요것도 띄우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3번, 4번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53페이지 한글 맞추어 39항 잔과 찬의 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 같은 경우에는 지, 안이 결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찬 같은 경우는 하지, 안이 줄어든 것이라고 저번에 길라잡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기 그 수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잔은 당연히 잔이라고 써야 되고 찬은 당연히 찬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쓴다는 것, 그게 바로 39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39항 보시면 어미 지 뒤에 안이 올려서 잔이 될 적과 잔이라고 쓰지 않고 잔이 된다고 아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 뒤에 안이 올려서 찬이 아니라 찬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 본말과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하지 않다가 찬타가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적지 않은, 변변하지 않은, 변변찮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면은 1번 줄어진 형태가 하나의 단어처럼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구태여 그 원형과 결부시켜 준 과정의 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소리난 대로 잔찬으로 적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뭐 잔찬으로 원래는 이제 그 원형대로 그렇게 적어야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잔찬 이렇게 발음 안 합니다. 잔찬이라고 발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그 소리를 그냥 표기에다 간단하게 쓰기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 않다가 줄어든 거예요. 지 않다. 그 다음에 하지 않다가 줄어든 겁니다. 자, 지안이 줄었기 때문에 이 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 원래는 잔으로 써줘야 그게 이제 원형에 가깝습니다만 발음을 잔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 뭘로 써주란 겁니까? 잔으로 써주기로 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맞고, 자, 그 다음에 하지 않다도 마찬가지죠. 하지 않다도 요게 샨으로 적어줘야 수학에도 맞고 원형에도 맞습니다만 요거 그냥 찬으로 적기로 하였다. 요거 틀리고 요게 맞다. 요게 39항의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그 2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래 저기 그 해설의 2번이요. 귀찬, 점잔처럼 어간 끝소리가 히읗인 경우에는 찬으로 소리 나더라도 귀찮지 않다. 그래서 귀찮찬다. 이런 식으로. 귀찮다가 아예 니은 히읗이에요. 니은 히읗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립니다만 그래도 귀찮지 않다잖아요. 귀찮지 않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귀찬 여기에 지 않이 결합한 거예요. 하지 않다가 결합한 게 아닙니다. 지 않다가 결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귀찬 잔타로 적어줘야지 귀찬 찬타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다가 결합한 게 아니라 지 않다가 결합한 거예요. 지 않다. 그러니까 귀찬 잔타로 적어줘야 맞습니다. 점잔타도 마찬가지죠. 점잔타. 점잔 지 않다가 결합한 겁니다. 하지 않다가 점잔 하지 않다가 결합한 게 아니에요. 지 않다가 결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죄송합니다. 이거 잔타 이렇게 적어줘야지 점잔 찬타라고 적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거는 이제 점따에서 왔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점따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어원을 잊어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발음대로 점이라고 적어줍니다만, 자, 어쨌든 요거는 저기 약간 그 점잖다라는 것은, 예, 젊지 않다라는 뜻으로서, 예, 나이가 들면 점잖아진다,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저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저번에 얘기했었죠. 귀하지 않다라는 데서 온 것이라고. 그래서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것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적자는 이런 식으로 적자는이라고 쓰는 것 틀립니다. 적자는이라고, 예, 써줘야 맞습니다. 그게 39항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만찮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찮다가 아니라 만만찮다로 적어줘야 앞에 게 맞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귀찮잖다, 귀찮찬다, 이것도, 예, 저기 이게 하지 않다가 귀찮하지 않다가 줄어든 게 아니죠. 예, 귀찮지 않다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귀찮잖다라고 앞에 걸로 써줘야 맞다는 것,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54페이지 한글맞춤법 40항 하축약 생략 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항 보시면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를 적는다. 즉 축약이 됐을 때는 축약대로 적는다라는 것이, 예, 그게 저기 40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본말과 준말이 있는데 간편하게 요게 간편케가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하계가 줄어들어가지고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과 기역이 축약이 돼가지고 키읔이 되는 것, 예, 그럴 때는 간편케, 그렇게 줄어든 것 가능합니다. 다정하다가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가 정결타, 가하다가 가타, 흔하다가 흔타, 이런 식으로 가타부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가하다가 가타, 그 다음에 부하다가 부타로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같은 경우에 하다의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이 다음 음절과 결합해가지고 축약이 되는 경우에는 축약대로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40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침 1번 보시면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자, 이게 않다가 어디서 온 말입니까? 아니하다에서 온 말이죠. 아니하다. 그래서 아니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니에 이가 떨어지면서 니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다에 아가 떨어지면서 또 둘 다 받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읗이, 예, 그 아가 떨어지면서 앞 어간의 끝소리로, 즉 받침으로 들어갈 때는 또 받침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이 부침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자, 그렇다는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하다에서 왔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하다 같이 이렇게 하다에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이 또 받침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다, 아무러하다에서 왔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렇고, 아무렇지, 아무렇든지. 어떻다, 어떠하다에서 왔겠군요. 이렇다, 이러하다에서 왔을 거고요. 저렇다, 저러하다에서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 전에 저기 40항의 내용은 하다가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이 뒤에 거하고 결합을 하는 경우였네요. 그런데 부침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읗이 아가 떨어지면서 하다에 아가 떨어지면서 히읗이 앞에 거하고 결합하는 것이 부침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침 2번 보겠습니다.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 겁니다. 본말 준말이 있는데 거북하지가 거북지가 되는 경우, 예, 이게 저기 뒤에 그러니까 끝음절에 그러니까 저기 앞에 음절이 안울림 소리, 즉 무성음, 예, 이렇게 끝날 경우에는 하 전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여기 간편하게, 여기 간편에 하가 결합했네요. 플러스, 예, 개.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거북하다에 하가 결합해가지고, 예, 거북개. 예. 예. 이거 저 지라고 개. 예. 이거 뭐 개도 마찬가지. 이거 안 보이네요, 이게 또. 게다가. 예. 예. 요렇게,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지금 40항의 내용이잖아요. 이 간편, 원래는 이제 아가 떨어지면서
얘가 요 히읗이 요 기억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을 해서 키읔이 되죠. 그래서 간편케 이렇게 적어준다는 게 사시판의 내용인데, 자 이거는 뒤에 요 앞이 요거는 이제 유성음이란 말이에요. 예, 니은, 미음, 이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음이에요. 그런데 저 요 기역 같은 경우는 무성음입니다. 무성음. 이렇게 기역, 디귿, 피읍, 뭐 시옷 뭐 이런 거 다 예, 무성음인데, 그러니까 제가 무성음, 유성음을 저번에 얘기했었죠. 성대가 하고 이렇게 하고 울려가지고 발음되는 게 예, 유성음이고요. 성대가 울리지 않고 발음이 되는 게 요게 이제 무성음인데, 요 무성음 뒤에 왔을 때는 하에 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 전체가 떨어져 버려요. 하 전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북개가 되는 거예요. 거북개. 예. 요 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가 붙으면 간편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거북지가 되는 거예요. 거북지. 하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붙임 2번의 내용인데, 예, 요거 좀 많이 예, 틀리는 내용입니다.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이 유성음이다 라고 그러면 아만 떨어져 가지고 히읗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무성음이다 그러면 하 전체가 떨어져 버려 가지고 히읗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거북개, 거북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예, 예. 농록지 않다입니다. 농록치 않다가 아니라 농록, 기역 받침이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 전체가 떨어진다는 것, 예,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북하지가 기역으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거북지, 넉넉하지, 넉넉지, 예, 기역으로 끝납니다. 생각하건대 기역으로 끝나니까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요거는 시옷으로 끝나는데 끝에 시옷이 받침으로 오면 발음이 디귿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못하지 않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기역, 디귿, 피읍 예, 그렇게 디귿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무성음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하 전체가 떨어져서 못지 않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생각다 못해 이건 기역 뒤네요. 그 다음에 섭섭지 않다 이거는 비읍 뒤네요. 깨끗지 않다 이거는 시옷 뒤, 즉 디귿 뒤네요. 그래서 깨끗지 않다, 익숙지 않다, 이거는 기역 뒤네요. 그래서 익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 적어주는 것입니다. 하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히읗이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을 말하는데, 안울림 소리 받침, 즉 기역, 디귿, 비읍, 그러니까 디귿은 뭐 시옷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여기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붙임 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결단코는 결단하고에서 왔을까요? 예, 결단하고. 예, 하여간 뭐 분명치 않은데,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이미 좀 부사로 예, 고정되어 있는 형식 있죠? 예, 부사로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요거는 그냥 발음대로 그냥 써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자, 아무튼과 그 다음에 어떻든이 달라요. 자, 예, 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다 있죠? 원래 어떠하다죠. 어떠하다인데 예, 여기에 아가 떨어지면서 앞에 받침에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다가 된 거죠. 여기에 뭐 하든 말든 이렇게 요거 저기 whether 올라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무관 선택 뭐 뭘 선택하는지 관심 없다. 뭐 상관없다. 이래서 무관 선택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든이 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이 아니라 아무튼이라고 쓰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게 아무따가 있어야 돼요. 아무따, 예, 아무따, 예, 든이 결합한 형태. 근데 아무따가 있습니까? 아무하다란 말이 있나요? 아무따란 말이 없어요. 아무따란 말.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아무튼 발음대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든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아무따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무튼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요 두 가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기 요컨대 아무튼 지나서 요컨대 정령코, 필령코, 하마터면 하여튼도 마찬가지예요. 하였다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여튼 히읗 받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음대로 하여튼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한사코 이것도 뭐 어원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원이 뭔지도 모르고 뒤에 게 약간 뭐 어쨌든 코로 발음이 나니까 축약이 되니까 코로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해설 보시면 1번 아무튼 하여튼은 사전에서 아무튼 하여튼지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바뀌었다. 바꾸었다. 이거 저기 이번에라는 것은 198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 그때 아마 사전에 올라가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사전에도 없는 표기입니다. 이거 아무따 하였다 이런 말 쓰나요? 그런 말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하여튼이라고 그렇게 이제 89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도 당연히 아무튼 하여튼 이렇게 아무따 하였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렇든지 저렇든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는 있잖아요. 아무러하다 이런 말은 다 있으니까 어떠하다 따위는 다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활용형이니까 그래서 든이 결합한 것이니까 튼지로 적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 부사 어떻든은 형용사 어떻든지의 부사로 전성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뭐 하여간 어떻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떻든이 뭐 든지 든가 든 요거 다 무관 선택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하여간 뭘 선택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게 든이 결합한 거니까 어떻든이라고 원래 그 원형이 있으면 어떻든이라고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하다의 용언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열흘토록 종일토록 평생토록 평생 하도록입니까? 평생 하다란 말도 없으니까 이것도 약간 뭐 좀 뭐 그 평생 토록이라고 그 쓰기가 좀 그래요. 이게 좀 평생 하다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평생 토록이라고 다 발음을 하고 종일 하다란 말도 없습니다만 종일 토록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5페이지 보겠습니다. 확인 문제 맞은 것에 우표하시오. 자, 다정하다가 다정타가 되는 것. 요게 이제 40항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다에 아가 떨어지면서 뒤에 거하고 축약이 된다. 다정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붙임 1번 어떠하다 어떻다 이런 식으로 역시 하다에 아가 떨어지면서 앞에 받침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은 받침으로 붙인다. 그래서 어떻다 맞습니다. 어떠하든 어떻든 맞습니다. 자, 근데 붙임 2번 보겠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하에 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 전체가 떨어져가지고 히읗이 종적을 감춰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북하지는 거북치가 아니라 거북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거북지가 맞습니다. 뒤에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서슴치 않다입니까? 서슴지 않다입니까?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자, 서슴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슴하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서슴다입니다. 원래. 서슴다니까 지안타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슴지안타죠. 서슴지안타.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왜 그거는 미음 뒤인데 무성음 유성음 뒤인데 무성음이 아니라 유성음 뒤인데 왜 치안타가 안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법하지만 이게 서슴하다가 아니라서 하다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원래 서슴따입니다. 서슴따. 서슴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다 떨어지는 건 하다 없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안타가 결합하니까 서슴지안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입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넣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붙임 3번 아무튼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따 아무하다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저기 발음대로 그 아무튼이라고 그 저기 어떻다고는 다릅니다. 어떻든이라고 적어주는 거지만 아무튼 하여튼 이런 거는 아무따 하였다란 말이 없으니까 발음대로 아무튼 하여튼이라고 적어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거 벌써 2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으니까 뭐 저기 확인 문제까지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했네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4번째 한번 네 번째 한번 풀어보시고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훅 뛰어넘어서 일단 60페이지 이번엔 여러분 초미의 관심사 띄어쓰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이제 제5장 띄어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띄어쓰기도 한글 맞춤법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철자법과 띄어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이제 살펴보면 제1절 조사가 나오네요. 조사는 뭐하고 결합하는 게 조사인가요? 체온하고 결합하는 게 조사다. 예, 그 다음에 용언하고 결합하는 건 어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체온은 이제 명사 대명사 수사로 이루어졌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한글 맞춤법 40이랑 조사 붙여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이랑 조사는 체온과 결합하는 조사는 앞에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즉 그 앞말이라고 하면 체온과 붙여 쓴다. 예, 그게 띄어쓰기의 제일 첫 항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그 다음에 꽃이 남아, 꽃이다, 꽃입니다. 예, 꽃이다, 꽃입니다. 이거는 이가 서술격 조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가 결합을 했네요. 예, 그 다음에 꽃처럼 어디까지나, 까지. 예, 그 다음에 거기 도, 멀리는 는, 웃고만 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말과 예, 뭐 웃고만 요거는 이제 그 체온은 아니네요. 체온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저기 그 뭐 연결어미 이런 데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체온하고 결합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체온하고 결합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간에 예, 앞에 무어가 오건 간에 예, 하여간 그 조사는 앞말과 결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에서 이제 꽃이 이는 이제 주격 조사죠. 꽃마저 무슨 뜻입니까? 마저 예. 너마저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기 뭐 그 영어의 to 있죠 also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 너마저 너조차 너까지 너만 예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예 너만이 아니라 너도 예 그래서 뭐 너도 왔니 너까지 왔니 너마저 왔니 너조차 왔니 너마저 왔니 이러면 더 점점 들어가서 기분 나빠지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예상 밖에 이제 사람이 온 건데 예,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세지는 것이라고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꽃밖에 이거는 뭐 창밖에 누가 서 있다 이런 밖에가 아니에요. 이건 너밖에 없다 할 때 밖에 없다 뒤에 부정하고 결합해 가지고 밖에 없다 예, 뭐 이런 말로 예, 그 자기 단독의 의미 예, 그 온리의 의미를 영어의 온리의 의미를 띌 때 예, 그때 이제 그 밖에입니다. 이럴 때만 붙여 쓰는 거예요. 창밖에 누가 서 있다 이런 것은 그 밖이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밖에 누가 서 있다는 띄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 그때는 조사니까 그럴 때는 붙여 써야 됩니다.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 남아. 이남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 꽃이 남아. 그러니까 뭐 밥이나마 라면이나마 먹어야겠다. 예. 원래 뭐 먹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라면이나마 예, 뭐 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차선의 선택의 뜻이에요. 차선의 선택 이나마 이라도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차선의 선택의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한잔 하시죠. 커피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손잡고 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예,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예, 커피나 한잔 하시죠. 영화나 같이 보시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차선의 선택의 뜻이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법적인 의미입니다만 그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거 다 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때 고통스럽듯이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걸 다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간 한국어에 관해서는 혜택받은 분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문법적인 의미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내고요. 예, 이거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조사는 앞에 말과 붙여 쓴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자, 꽃이 남아 이남아 꽃이 남아 이남아가 하나예요. 이남아가 하나니까 이 플러스 남아가 아니라 이남아가 하나니까 요거 앞에 말하고 붙였어야 됩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 밖에 없었다. 자, 창밖에 누가 서 있다라는 것은 밖에 명사로 쓰이지만 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온리의 뜻으로서 이것은 조사이다. 그러니까 앞말과 붙였어야 된다. 그래서 1,000원 밖에 붙였은 앞에 게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치 가치를 뜻밖에 여기 저 붙였어야 되는 이런 조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앞말과 붙여 써야 됩니다. 이같이 붙여 쓰시고, 그 다음에 밥은커녕, 예, 죽도 못 먹었다. 은커녕, 요것도 하나의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말과 붙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부정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밥은커녕 이렇게 할 때 은커녕이 밥커녕 죽도 못 먹었다. 커녕도 조사고 은커녕도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